그런데 고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원숭이 장기까지 남김없이 모두 먹어치우는 것이 구석기인들의 방식입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is? Liver. This is delicious. Is it delicious? 영국의 마일 박사가 만드는 구석기 식단에도 동물의 장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Stone Age diet isn't just about eating meat, flesh meat, organ meat is very important. Liver, kidney. There's a lot of nutrition in liver and organ meats. 하드잡의 부족이 또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생존이 달려있기에 어린아이도 이 길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식량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마치 원숭이 같은 자세로 앉아 먹는 것은 나무 열매입니다. 열매는 작지만 먹는 양은 엄청납니다. 나무 한 그루의 열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감이 올라갈 엄두도 나지 않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 그러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못 오를 곳이 없습니다. 나무 구멍에 연기까지 집혀서 꺼내는 것은 하드잡의 부족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바로 꿀입니다. 벌집까지 모두 먹어치우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나 봅니다. 땅속에서도 이들의 식단이 나옵니다. 뿌리 열매를 캐는 건데요.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서 여기저기 파헤쳐봐야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참 힘들게 구한 음식 국은 한 끼 식사로 거뜬합니다.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는 이들의 음식을 유추해 이렇게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것이 구석기 식단인 겁니다. 주로 과일과 채소가 듬뿍 들어있고 적당량의 꿀과 살코기를 배치한 식단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과 구석기 식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곳에서 영양학적인 분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Lunch. This might be a typical American diet. 여기 미국식 표준 다이어트 식단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빵과 베이컨, 달걀 유리에다 오트밀, 그리고 커피입니다. 점심 식사는 샌드위치와 과일 샐러드, 스프와 차 한 잔이죠. 저녁은 파스타 샐러드와 밥을 곁들인 당근 요리, 과일 아이스티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미국식 표준 다이어트 식단과 구석기 식단의 영양소를 비교해봤습니다. 놀라운 건 구석기 식단에는 밥도 빵도 없는데 탄수화물이 40%나 된다는 겁니다. But it's a question of where do we get these from? So if you get the carbohydrates from grains and dairy products, and the NHANES diet suggests that really about 3/4 of our calories come from junk food, dairy products, grains. And you take all of those calories and you turn them into fruits and vegetables and maybe a little more meat. 밥과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식이요법으로 좋았던 겁니다. At least twice the magnesium content, not just the vitamins and minerals, but it has a much higher fiber content
and things that we call trace minerals that are found in things like fruits and vegetables. And it's really high in antioxidants. 다른 영양소의 차이도 비교해봤습니다. 고석기 식단에는 대변 활동을 돕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섬유질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체내 염분을 배출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칼륨은 4배 이상 높습니다. 반면에 고혈압,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는 나트륨의 비중은 낮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의대병원에서는 글로리아 씨를 비롯한 다양한 성인병 환자들에게 고석기 식단이 효과가 있는지 임상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고단백질 식사를 했습니다. 몸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을 더 많이 먹는 반면 나트륨의 비중을 낮추는 식단, 전형적인 고석기 식단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저밀도 지방 단백질 수치, 복부 비만을 부르는 중성지방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It's still food. It doesn't seem to work for our cells as well as the other kinds of foods, the kind that our ancestors ate, so meat, fish, fruits, vegetables. Our cells appear to be better adapted to those foods than these other foods. 인천의 한 가정집입니다. 저녁 준비로 분주한 부엌. 이곳에서 우리 한국인의 식단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불고기와 두부, 생선 요리에 비타민이 많은 채소도 있습니다. 저는 거의 제철 음식 좀 자주 하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밥은 현미나 잡고, 그리고 일주일에 제가 육류를 한 2번, 생선 2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긴 하거든요. 밥과 국을 기본으로 다양한 반찬을 곁들인 최수경 씨의 밥상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수경 씨 가족들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고 필요한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음 날 최수경 씨 가족은 영양소를 잘 섭취했는지 알아보는 검사를 해봤습니다. 모바일 미네랄 검사를 통해 몸속 영양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모발에는 우리 인체의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금속에 대한 정보가 마치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발이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피검사로 알 수 없는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알 수 있고, 이 가족은 그동안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했던 걸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결과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검사를 이번에 식구가 다 받으셨더라고요. 중요한 미량 영양소인 마그네슘과 칼슘이 가족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이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현미나 뭐 작곡 즐겨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론적으로는 현미를 아주 풍부하게 잘 드시면 현미의 마그네슘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그냥 마그네슘 일반적으로 정제된 거, 고운 거, 떡이나 빵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빵을 많이 먹어요. 간식을 거의 빵이나 떡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그네슘 원인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럼 네. 떡이나 빵을 이제는 식기 제한을 해주시고. 네.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과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우리의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건데 구석기 식단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 달간 구석기 식단을 실천할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 한눈에 봐도 체중 감량이 필요해 보이는 이들. 그래서 구석기 식단을 통해 비만을 치료해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34 김수미 씨. 체중이 80kg에 가까운 비만입니다. 김수연 씨도 80kg이 좀 넘습니다. 김성수 씨도 85kg이 넘는 비만입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허리둘레입니다. 수미 씨의 허리둘레는 무려 98.2cm. 수연 씨도 복부 비만이 심각합니다. 성수 씨도 만만치 않은 허리둘레입니다. 구석기 다이어트 전문의 박용우 원장과 함께 이들이 비만에 이르게 된 원인을 들어봤습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체중이 나요? 출산 첫애 가지면서요. 그게 한 23kg 정도. 23kg? 네. 만삭 때? 세 아이의 엄마인 김수미 씨. 아이를 낳고부터 먹는 것이 변했다고 합니다. 냉장고 안은 아이들의 간식으로 가득합니다. 항상 먹는 과자통. 다른 사람들은 여기다가 야채나 과일을 넣어놓는데 저희는 이렇게 과자통이 있어요. 초콜릿도 있어요. 아이 간식 대신 먹기. 귀찮을 때마다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기. 출출할 때는 떡을 찾습니다. 아이 3명을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힘들어서 밥은 차려 먹기 힘듭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불규칙한 식사.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네. 짭짤하니 먹으면 안 돼? 얼큰한 찌개. 한식을 좋아하는 수연 씨에게 찌개가 빠진 밥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밥 잘 못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이렇게 목이 까실까실하다 그러나? 이렇게 국 없이 밥 먹기 되게 힘들어해요. 저는 꼭 항상 있어야 돼요. 수연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육류. 삼겹살에 곁들이는 술 한 잔이 삶의 낙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씨입니다. 혈압이 약간 오르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다 살 때문에 그렇고 운동 안 한다고. 성수 씨는 야식 많이 합니다. 웬만한 전화번호 참 하나 정도 돼요. 쿠폰. 모두가 성수 씨의 단골 야식집들입니다. 주로 이제 치킨, 피자, 짜장면. 새벽 2시에 냉면.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새벽 2시에 냉면. 저녁을 배불리 먹어도 밤만 되면 찾게 된다는 야식. 바삭한 치킨, 매운 족발, 쫄깃한 막국수. 성수 씨는 늘 메뉴를 다양하게 시켜서 양껏 먹는 걸 즐깁니다.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습관이 된 겁니다. 이들에게 구석기 식단을 처방했습니다. 자, 그럼 뭘 먹느냐? 각종 채소류와 해조류, 버섯, 살코기들, 생선을 비롯한 해산물들은 제한 없이 먹는 겁니다. 단백질 대용식을 줄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은 떡,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과
술, 설탕, 과자 등 정제 가공식품입니다. 밥도 가급적 먹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모두 금지 식품들이네요. 우리 몸이 원시 인류 시대에서부터 늘 익숙하게 먹어왔던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얻었던 채소, 생선, 사냥을 통해서 얻은 육류 이런 것 위주로 식사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수연 씨가 구석기 식단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수연 씨가 먹는 밥상인데요. 예전과 달리 채소가 많아졌습니다. 고기는 참 많이 먹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고기를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 살 수가 없답니다. 옛날에요. 아침염이에요. 강호동이 따로 없어요. 저희는 삼겹살 구워서 아침에 밥 먹고. 이제는 삼겹살 대신 수육입니다. 이것이 수연 씨의 구석기 밥상인데요. 수육을 비롯한 단백질은 마음껏 먹고 그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나물과 샐러드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단 밥은 3분의 1 공기만 먹죠. 그리고 수육을 먹을 때는 젓갈도 된장도 없이 그냥 먹어야 합니다. 양념이 안 되는 고기를 먹는 게 힘들죠. 아무래도 먹고 싶기도 하고 다른 그 양념 갈비나 그런 종류가 그립죠. 입에 맞지 않아 고역이긴 하지만 양을 제한하지 않아 맘껏 먹을 수 있으니 배고프진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고기는 꼭 이렇게 수육으로 먹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육류에는 포화지방이 많고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류를 먹되 살코기 위주로 먹으라고 한 것이고요.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나이톤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가축을 키우고 고기를 얻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느 목장과 다른 점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의 목장주는 가축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겨 마음껏 놀도록 한다는데요. The less stressed they are, the better they'll grow, less problems you'll have, and less disease you'll have really, because 그리고 이 풀을 먹입니다. 모든 가축들은 사료를 먹지 않고 목장주가 직접 기른 풀을 먹는 거죠. 풀을 기를 때도 화학 비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가축의 배설물을 퇴비로 사용합니다. and if you can spread cow muck on it, it'll help the water retention. So if it comes dry, the ground doesn't dry out too much, and it improves the quality of the ground. 목장주 제이슨 씨가 가축에게 먹일 풀을 키우는 원칙은 자연이 주는 것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고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료도 먹지 않고 그저 초원을 자유롭게 뛰놀기 위해서 키우는 가축.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목장 인근의 정육점입니다. 이 고기들은 모두 제이슨 씨의 목장에서 나온 것들인데요. 육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기가 선명하도록 붉은 빛입니다. Less fat. There'll be more protein in the leaner, yeah, in the leaner meat, because that's where the protein is. Like, yeah. 풀을 먹이고 방목해서 키운 제이슨 씨 목장의 고기는 지방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의 품질을 따질 때 눈여겨보는 마블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목해서 풀을 먹여 키운 가축의 고기가 영양학적으로도 더 우수할까요? 실험 결과 옥수수 사료를 먹여 키운 소고기와 비교해보면 방목한 고기를 먹은 실험자들의 혈액 내에서 오메가3 등 사람의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If we think back to our Paleozoic ancestors, obviously, if they're out there hunting animals on the grasslands, they're going to be much more likely to be consuming this kind of grass-fed product than the commercial corn-fed product. So that does relate the change in the diet of the animal to the diet of our ancestors. 그래서 구석기 식단을 실천할 때 풀을 먹고 자란 고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살코기 위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구석기 식단을 먹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수미 씨는 요즘 매일 아침 하루 먹을 분량의 채소를 손질합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양도 많습니다. 수미 씨는 이 정도 분량의 채소를 하루 3번 정도 먹습니다. 하지만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수연 씨에겐 너무나 힘겨운 일입니다. 진짜 풀 씹는 거였다니까요. 완전히 100% 풀. 지나가다 풀 하나 뜯어가지고 먹는 느낌? 성수 씨는 채소를 맛있게 먹는 나름의 비법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바로 샤브샤브로 살짝 익혀 먹는 거죠. 채소라면 끔찍하게 생각했던 성수 씨에겐 꽤 괜찮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먹지? 풀떼기 맛밖에 안 나. 구석기 식단에서 이렇게 채소 섭취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엔 진화론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풀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풀을 통해 대량의 비타민C를 섭취하는 거죠. 그런데 동물들은 굳이 풀을 먹지 않아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듭니다. 인간에겐 없는 능력이죠. 의학 연구에 사용되는 이 실험용 쥐들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지만 이 쥐는 좀 특별합니다. 이 생쥐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비타민C를 못 만들도록 저희가 유전자를 조작한 생쥐입니다. 그래서 이 생쥐들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이제 비타민C를 섭취해야지만이 생존이 가능한 생쥐들인데 이쪽이 비타민C고 이쪽은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그룹의 쥐들에겐 비타민C를 꾸준히 먹이고 다른 그룹에는 비타민C를 주지 않았습니다. 6주 뒤 쥐들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운동 능력도 비교해봤습니다.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금방 떨어져 버리는데 비타민C를 섭취한 쥐는 운동 능력이 상당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비타민C를 먹지 못한 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영양소인데 왜 인간은 비타민C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인간과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 그리고 원숭이도 체내에서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합니다. 영장류로부터 이제 원숭이 조상이 분리돼 나오면서 그 시점부터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원숭이들이 그 주변에서 야채나 과일들을 수시로 이제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한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생체 내에서 만들어내야 될 필요성이 크게 없었다. 사실 인간의 몸 안에는 아직도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유전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이 숲에 널린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자 그 유전자는 비타민C 합성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를 통해 비타민C 섭취량을 늘려온 것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자연 선택인 겁니다. 현대인들이 더 많은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고석기 식단 섭취 일주일 후 참가자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중에 변화가 좀 있을까요? 수연 씨의 경우 체지방이 무려 2kg이나 줄었습니다. 수미 씨도 체지방이 1.5kg이나 줄었습니다. 체지방이 조금 빠졌을 뿐인데 느끼는 변화는 큽니다. 어땠어요? 이게 지금 지방 1kg이거든요. 이 부피가. 그럼 언니는 이 지방 덩어리 2개가 빠져나간 거고 동생은 1개 반이 빠져나간 거예요. 당연히 허리 둘레가 줄어 있어야지. 네. 성수 씨도 체지방이 약 2kg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구석기 식단의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조금 짠 걸 먹기 시작하면 더 짜야 되고, 조금 맵기 시작하면 더 매워야 되고, 그러니까 단 것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센 걸 찾기 때문에 이렇게 심심하게 먹어서 이 입맛에 익숙해져야 돼요. 나트륨의 섭취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성수 씨가 먹었던 한 끼 밥상의 나트륨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요? 어묵국의 경우 2.4g, 김치가 0.3g이니 반찬 몇 가지만 먹어도 일일 권장량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제 성수 씨는 소금기 없는 저염식 밥상을 마주합니다. 한숨이 나와? 간이 안 되니까? 정말 이보다 더한 고역은 없습니다. 확실히 간을 안 하니까 니글니글거려. 건강해야 되는 느낌이야. 수연 씨에게 가장 큰 고민은 김치에 있습니다. 나트륨을 줄여야 하니 김치를 먹을 때마다 고민입니다. 맞아. 한국 사람한테 김치 끊으라는 거 먹고 잔인한 게 없어. 김치가 없으면 식사를 한 것 같지 않다는 수연 씨. 조금씩 김치 섭취를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구석기 식단 섭취 2주 후 다시 체중 변화를 측정해봤습니다. 성수 씨는 일주일 사이 다시 체지방이 2kg 줄었습니다. 수연 씨도 2kg가량 체지방이 빠졌습니다. 수미 씨의 체지방은